산책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간혹 있죠. 산책을 싫어하는 반려견들은 산책을 나가게 됐을 때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만 하거나 패닉 상태가 되어서 보호자에게 안아달라고만 하거나 몸이 경직돼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대체 왜 이렇게 산책을 싫어하는 강아지가 존재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은 개는 산책이라는 활동을 되게 좋아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화기 경험 부족. 두 번째, 강한 자극에 의한 두려움 각인. 세 번째, 산책 도구에 대한 불편함. 네 번째, 보호자의 애정 중독.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화기의 경험 부족. 강아지는 생후 3주부터 12주까지 사회화기라는 성장기를 보내요. 이 사회화기는 특히나 반려견이 외부로부터 받는 이런 자극들을 큰 스트레스로 여기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자극을 경험한 반려견은 그렇지 않은 반려견보다 낯선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을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성향의 반려견이 돼요. 그 말인즉슨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비교적 낯선 자극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자극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의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회화기에 다양한 자극과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반려견이 산책을 통해서 접하는 다양한 자극들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패닉 상태가 되거나 그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안기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사회화기는 유독 사회성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간일 뿐 이때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반려견이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험만 만들어준다면 우리 반려견이 좋은 사회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한 자극에 의한 두려움 각인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해코지를 당한 경험, 또는 지나가는 자전거에 줄이 걸려서 접촉 사고가 난 경험, 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경적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에 놀란 경험, 이렇게 산책 중 예상치 못한 자극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자극을 나에게 가한 위협 대상에 대해서 경계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산책이라는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개선시키기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산책 도구에 대한 불편함. 산책 도구를 입는 그 착용감 때문에 그 착용감이 너무 낯설고 불편해서 반려견이 몸이 경직되고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첫 번째, 사회화기의 경험 부족과도 연관이 있는데 산책 도구의 착용감을 낯설어 하는 것도 결국 어린 시기에 자신의 몸에 무언가 닿고 무언가 둘러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예요. 사회화기의 경험이 부족해도 산책을 싫어하게 되는 반려견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산책을 싫어하지 않는데 오히려 산책 도구를 착용하는 것 때문에 산책을 싫어하게 되는 반려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책 도구에 의한 불편함이라는 원인도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애정 중독이에요. 반려견이 보호자의 애정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일 때,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강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의 어떤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게 되면 그 반려견은 보호자의 애정 표현에 중독된 상태로 보호자의 사랑만 있으면 돼, 보호자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성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려견은 조금의 모험도, 조금의 스트레스도 감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조금 와닿게 예를 도와드리자면 유치원생인 자녀가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학교를 가서 보게 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학교를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초등학교 다니기 싫어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때 우리는 자녀가 등하굣길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함께 등하교를 해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응원하죠. 하지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이 무언가를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면 그걸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그래, 힘들면 하지마,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굳이 하지 말자 라고 해버려요. 반려견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 발달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랑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진학을 하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그래, 학교 다니는 길이 무서우면 학교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반려견 보호자님들 중에는 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가지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산책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면 산책을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하나씩 극복해 봅시다. 하나, 산책 도구를 꺼려하는 거라면 우선 목줄을 먼저 사용해서 목줄을 적응시켜 주시고, 일반 리드줄을 사용하면서 반려견의 몸에 리드줄이 닿지 않도록 잘 줄 길이를 조절해 주고, 줄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줄 길이를 잘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책 도구에 대한 적응법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으로 다뤘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댓글에 남겨져 있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둘, 야외 보행보다 실내에서 보행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 주세요. 반려견에게 집안은 당연히 야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줘요. 산책 도구를 착용하고 줄을 잡고 집을 넓게 천천히 돌아줄 건데, 집안 곳곳에 3군데 또는 4군데까지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곳을 반려견과 순서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걸어주면서 포인트에 도착할 때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간식이나 사료를 반려견에게 급여해주며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칭찬을 할 때는 만지거나 앉는 건 좋지 않아요. 집 안에서 산책 도구를 하고 줄을 하고 보호자와 함께 걷는 걸 잘 적응했다면 이제는 야외 산책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야외에서 받는 많은 자극들이 반려견에게 패닉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자극이 적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찻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다른 개도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첫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죠? 반려견을 안거나 이동 가방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세요. 넷, 한적한 곳에서 보행을 유도해 볼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리드줄을 하고 반려견보다 2~3걸음 앞선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춰서 반려견을 기다려 줄 거예요. 이때 이름을 부르거나 이리 와 라며 반려견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릴 거예요. 반려견이 직접 스스로 걸어서 나에게 올 때까지. 그런데 반려견이 걷는다면 아주 기분 좋은, 아주 밝은 톤으로 우리 반려견을 부르면서 칭찬해줘야 해요. 반려견이 좋아하는 먹이를 급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조금 앞서가고 몸을 낮춰서 기다리고 반려견이 그런 나를 보고 조금씩이라도 걷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걷는 경험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려견이 딱딱한 바닥을 밟게 하고 흙을 밟게 하고 잔디를 밟게 하고 나뭇가지, 나뭇잎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게 될 거고 바람을 느끼게 되겠죠. 반려견이 아주 잘한다면 앞서 있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봐도 좋고, 굳이 내가 앉아서 유도하지 않아도 반려견이 조금씩 움직인다면 그때부터는 틈틈이 보상을 해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려견이 따라오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반려견이 무언가 입에 물어보고 입에 가져다 댄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먹는 게 아니라 탐색의 의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썩은 음식물이 아닌 이상은 입으로 깨물고 씹어도 먹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두셔도 돼요. 오히려 그걸 뺏으려는 과정에서 반려견은 이식증이 생겨요. 자, 다음 5번째, 애정 절제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과애정은 반려견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작용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회성을 넓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현재만 만족하며 사는 반려견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반려견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다양한 자극들을 유연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이건 꼭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게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훌륭한 보호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제목과 링크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6번째, 강한 자극에 의한 두려움 각인은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솔직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한 자극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교육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극을 단계적으로 체계적 둔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체계적 둔감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보호자님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전거에 밟히거나 자전거 바퀴에 줄이 감겨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반려견은 자전거를 보기만 해도 배변을 지르고 울부짖고 도망치려 하거나 반대로 달려들려 하거나 흥분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것도 굉장히 대략적인 정보이지만 교육을 방해받지 않을 충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저 멀리서부터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여주고 그 자전거가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을 밟겠죠. 여기까지는 보호자님들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느냐, 아니면 자전거를 누가 그냥 끌고 가는 걸 보여주느냐, 체인 소리가 들리게끔 움직이느냐, 체인 소리를 들려주지 않느냐, 지나가는 속도는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반려견의 증상에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할 거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보호자님들이 직접 그것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극에 의한 두려움 각인 같은 트라우마 문제는 실내외 교육장을 갖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